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용산에 거주 중인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제가 청취자 여러분께 들려드릴 사연은 동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어이가 없네요. 동서가 저를 무시한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고졸 출신이라는 거였어요. 본인보다 가방끈 짧은 사람이라 함부로 무시해도 되는 줄 알았나 봅니다. 얼마나 무시했냐면 본인이 쓰던 물건을 주면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다 못한 남편이 일침을 날리며 사이다를 먹여줬습니다. 가방끈이 짧다고 본인보다 못 살 거라는 오만한 착각. 남편과 제가 정신 차리게 도와줬어요. 그 후로 동서는 꼬리 내리는 척 굴었지만 뒤로는 저를 쫓아오려다 뱁새꼴이 나고 말았어요.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가 가랑이 찢어진다고 하잖아요. 그 말대로 쓰디쓴 현실에 부딪히고 모든 걸 망쳐버렸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만방자하게 굴다 폭삭망한 동서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와 남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 결혼했어요. 남편은 중소기업에 다녔는데 알아주는 곳이라 그런지 연봉이 꽤 높았어요.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자격증을 따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했습니다.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는 건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수입은 있어서 나름대로 만족해하고 있었죠. 제가 하는 일은 주로 물건 떼고 사이트 관리하는 수준이라 집안일을 겸하며 남편을 내조했습니다. 그렇게 큰 굴곡 없이 지내오다가 결혼한 지 1년 조금 안 되었을 때 친한 친구에게 동업 제의를 받았어요. 나더러 같이 동업을 하자고? 나도 하던 일 정리하고 쇼핑몰 할 생각이었거든. 그래서 너랑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 거야. 가게를 차리자니 초기 비용 부담이 크더라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쇼핑몰을 운영할까 하는데 네 생각이 나더라고. 현재 쇼핑몰 운영하고 있고 시스템에 대해서는 나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 나한테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같이 한번 해볼래? 친구는 본인의 아이디어와 저의 노련함을 합쳐서 함께 동업하자고 했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다고 했어요. 우리 부부가 돈에 허덕이는 편도 아니었고 지금 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었거든요. 괜히 동업해서 사업 확장했다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안 될 것 같다고 이야기했는데 친구가 정말 괜찮은 아이디어라면서 저한테만 살짝 이야기하며 설득했어요. 듣고 보니 시스템 방식이 꽤 괜찮더라고요. 잘만 하면 소비자 마음에 쏙 드는 쇼핑몰이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진지하게 고민하다가 남편에게 조언을 구했고 남편 역시 아이디어가 기발하다면서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했어요. 지금은 저희와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쇼핑몰이 생겼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쇼핑몰이 없었거든요. 아무래도 차별성이 있다 보니까 홍보만 잘하면 대박 터뜨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한번 해보겠다고 했고 그렇게 저는 하던 쇼핑몰을 그대로 유지하고 친구와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된 의류와 가방 쇼핑몰을 시작했어요. 그러다 며칠 후 시댁에서 시모와 밥을 먹던 중 자연스럽게 친구와 동업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시모가 동업은 무슨 얼어 죽을 동업이냐며 노발대발하기 시작했어요. 네가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동업은 무슨 얼어 죽을 놈의 동업이야? 왜 그러세요, 어머니? 뭐가 잘못됐나요? 당연히 잘못됐지. 내가 이걸 일일이 설명해줘야 하니? 혼자 사업해도 잘 될까 말까 한 세상에 뭐가 좋다고 동업하냐고. 그러다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쩔 거야? 네가 그냥 하던 쇼핑몰이나 하지 뭐하러 돈 들여서 새로 만들고 동업하니? 애써서 고객들 확보하고 어렵게 자리 잡은 건데.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기존에 하고 있는 거 안 접었어요. 그대로 유지하면서 친구랑 새로 사이트 만들어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인터넷에서 장사한다고 한들 돈이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뭐하러 일을 벌이니? 진짜 가게 내는 것보다 비용이 덜하겠지만 그래도 들긴 들 거 아니야. 무슨 돈으로 동업을 시작했니?
너 설마 우리 아들 돈까지 보탠 건 아니겠지? 네가 더 잘 알겠지만 우리 아들이 수입이 너보다 크잖아. 둘 다 잘 벌면 좋은데 너는 용돈벌이 할 만큼 버는 거고 내 새끼가 일해서 번 돈으로 거의 생활하는데 아낄 수 있는 건 아껴야 할 거 아니야. 막말로 네가 지금 우리 아들 덕에 편히 사는 거지 아니었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 많이 못 벌면 최대한 줄이는 게 현명한 법이다. 나갈 돈도 악착같이 줄여야 하는 마당에 쓸데없는 곳에 돈을 왜 써? 시모가 뭘 걱정해서 하는 말인지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기분이 그다지 좋지는 않았어요. 물론 제가 남편보다 벌이가 적은 건 인정해요. 시모 말대로 남편 수입이 우리 가정의 큰 버팀목이었으니까요. 제가 버는 수입이 남편 월급보다 작아서 그렇지 적은 돈은 아니에요. 시모는 제가 고졸 출신이고 나이 드신 분들이 잘 모르는 쇼핑몰을 한다고 하니까 아주 쥐꼬리만큼 버는 줄 아셨나 봐요. 그게 아니라고 몇 번을 설명했지만 믿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봤자 벌면 얼마나 버냐고, 우리 아들만큼이나 버냐고 핀잔만 주셨어요. 평소 쇼핑몰 하면서 남편 돈 축낸다고 생각하셨는데 친구랑 동업한다고 하니 걱정되셨나 봐요. 아무래도 아들 돈으로 동업하는 건 아닌가 난리치셨습니다. 시모 눈에 저는 아들 등에 빨대 꽂고 피 빨아먹는 모기처럼 보였을 거예요. 시모에게 남편 돈 1원 한 장 보탠 거 없고 제가 조금씩 모아놓은 돈으로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거짓말하지 말라며 더 난리치셨어요. 네 돈으로 하긴 뭐래. 내가 그딴 거짓말에 속을 줄 알고? 몇 푼이나 번다고 돈을 모으니 네가 번 돈 다 쓰고도 남았겠다. 괜히 우리 아들 더 고생시킬 생각 마라. 친구랑 한다는 쇼핑몰은 그만두고 그냥 하던 거나 열심히 하면서 한 푼이라도 아낄 생각해. 살림하면서 남편 내조에 힘써야지. 아무리 진실을 이야기해줘도 시모는 거짓말하지 말라며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매우 알뜰한 사람이에요. 쓸데없는 지출, 즉흥적인 소비를 좋아하지 않으며 하지도 않습니다. 되도록 아껴 쓰고 검소하게 사는 편이라 절약하며 저축도 지속적으로 해왔어요.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사고 싶은 거 꾹 참아가며 미래를 위해 모았거든요. 옆에서 듣던 남편도 본인 돈 1원 한 장 안 들어갔다고 이야기하며 쇼핑몰이라는 게 초기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서 괜찮다며 거들었지만 마누라 편드는 8푼이라고 혼만 났습니다. 식사 마치고 집에 돌아가려고 나오는 순간까지 시모는 동업하는 거 당장 접으라고 난리를 치셨어요. 그래서 집으로 가는 동안 남편에게 비밀로 하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이 이렇게 싫어하실 줄 몰랐네. 당신 도움 없이 순수하게 내 돈으로 동업하는 건데 그것도 안 믿어주시고. 아이, 그러게 말이야. 원래 나이 드신 분은 쇼핑몰이 뭔지 잘 모르시잖아. 그럼 설명해준 대로 믿으면 되는데 무조건 아니라고 고집 피우시네. 아무래도 친구랑 동업하는 거 어머님 몰래 해야 할 것 같아. 이렇게 반대하시는데 계속 한다고 했다가는 계속 시달릴 거야. 그냥 어머님 말씀대로 접었다고 하고 친구랑 계속 동업하지 뭐. 엄마한테는 비밀로 하자고? 그래. 어쩌면 그게 나을 수도 있겠다. 괜히 엄마한테 잔소리 들으면서 시달리는 것보다 그게 낫지. 친구와 동업하는 걸 시모에게 비밀로 하는 게 최고의 방법이라 생각했습니다. 시모 고집이 보통이 아니라서 본인이 만족할 때까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괜히 일만 두고 피곤한 것보다는 들어주는 척하고 제 할 일 하는 게 마음 편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친구와 동업하는 걸 시댁에 비밀로 했고 저는 친구와 열심히 쇼핑몰을 홍보하며 자리 잡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렇게 2년 정도 공들이니까 매출이 계속 상승하더니 예상한 대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친구의 아이디어가 빛을 발휘하게 된 거죠. 매출이 어느 정도 안정권에 접어들었을 때 기존에 혼자 하던 쇼핑몰을 정리하고 동업하는 쇼핑몰에 최선을 다하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번 돈을 남편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줬어요. 세상에, 여보, 이게 다 얼마야? 이거 정말 당신이 번 돈 맞아?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지? 제대로 본 거 맞아.
이번에 정산한 돈이야. 매출이 계속 오르다가 갑자기 폭등하기 시작하더니 제대로 물살 탄 것 같아. 저번보다 더 많지. 나도 처음에 공 하나가 잘못 붙었나 하고 깜짝 놀랐어. 와, 이렇게만 벌면 우리 부자 되는 거 한순간이겠는데? 그러지 말고 나도 회사 그만두고 당신이 하는 일 전폭적으로 도울까? 홍보 많이 하면 이것보다 매출 더 오를 수도 있는 거잖아. 아이고, 됐네요. 그러다 어머니한테 혼날 일 있어? 왜? 이렇게 잘 버는데 혼날 게 뭐 있어? 지금 내 월급보다 몇십 배는 차이 나잖아. 엄마도 좋아하실걸? 그러지 말고 이참에 당신이 번 돈 보여드리면서 자랑 좀 하자. 그래야 더는 무시하지 않지. 그건 안 돼. 어머님 거짓말하는 거 제일 싫어하시잖아. 친구랑 동업하는 거 접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계속 하고 있다는 거라면 엄청 뭐라 하실 거야. 그럼 계속 비밀로 하려고?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고 천천히 말씀드리자. 지금은 쇼핑몰 잘 되고 있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한치 앞을 모르는 거잖아. 쇼핑몰에 무슨 문제 생기면 어머님께 꼬투리만 잡힐 게 뻔해. 내 말 안 듣고 거짓말하면서 계속 사업하더니 꼴 좋다. 이런 소리 듣기 싫거든? 안 그래도 고졸 출신에 알지도 못하는 쇼핑몰 하면서 남편 피 빨아먹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잘못되기라도 해봐. 지금보다 더 미워하실걸? 최소 1년 정도 매출이 고정적이면 완전히 자리 잡았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 그럼 그때 내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 거짓말한 거 따끔하게 혼나고 제대로 인정받을 거야. 그래, 알겠어.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는 전적으로 당신 의견에 따를게. 잘 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왜 갑자기 하던 일이 잘 풀리면 기분 좋으면서도 잘못되면 어쩌나 약간의 불안감이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다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섣불리 행동하는 것보다 신중한 게 나으니까요. 그렇게 계속해서 시댁 모르게 쇼핑몰을 키워내갔고 그 와중에 도련님은 지금의 동서와 결혼했습니다. 시댁에서 도련님은 유일하게 제 편이 되어준 사람이에요. 시부모님은 저를 못마땅해하며 무시하셨지만 도련님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형수님, 형수님 하면서 싹싹하게 굴었고 저를 잘 챙겨줬습니다. 저도 그런 도련님에게 고맙고 애정이 있어서 동서와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했어요. 그리고 도련님에게 받은 것만큼 동서를 잘 챙기며 앞으로 잘 지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서, 설거지는 내가 할 테니까 여기 뒷정리만 도와줄래? 제가요? 상에 있는 접시 이쪽으로 가져와주면 내가 설거지 다 할게. 상만 한 번 닦고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 이걸 제가 왜 해요? 형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어? 내가 하는 일이라고? 형님 전업주부잖아요. 그럼 저보다 살림에 대해서 더 잘 아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일만 해서 살림해 본 적 없어요. 시집 오기 전에도 엄마가 다 해주셨고요. 설거지하는 김에 형님이 다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니, 내가 그렇게 어려운 일을 시킨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다고 접시만 정리해달라고 한 건데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나도 알아. 동서 살림 안 하고 귀하게 자란 거.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이 정도 정리하는 건 안 해본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거잖아. 나 딴에는 동서 배려해주고 싶어서 설거지 내가 다 한다고 한 거야. 상에 있는 것만 정리하고 쉬라고. 글쎄, 저는 못한다니까요. 이왕 배려해주는 김에 정리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형님이 다 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고생하세요. 동서는 제 할 말만 하고 주방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시댁 식구들과 함께 앉아서 과일 먹으며 쉬고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어찌나 기막히던지 뭐 저런 게 있나 싶었어요. 너무도 당돌하게 하고 싶은 말 툭 던지고 나가니까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거실로 쫓아가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같이 정리하자고 하고 싶었는데 시집 온 지 얼마 안 됐고 분위기 좋은데 괜히 흐트러뜨릴까 봐 부글거리는 속을 참아야만 했어요. 결국 저 혼자서 낑낑거리며 상 정리하고 설거지하고 있는데 남편이 주방에 와서 왜 혼자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동서와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줬더니 그게 정말이냐며 못 믿는 눈치였어요.
진짜 재수 씨가 그렇게 말했단 말이야? 내가 뭐하러 거짓말을 해. 어찌나 당돌하게 말하는지 당황했다니까? 진짜 어이없네. 우리한테는 당신이 혼자 정리한다고 했다고 말했어. 그래서 나는 왜 재수 씨랑 같이 안 하고 혼자 하나 했네. 내가 가서 뭐라고 한마디 해줄까? 아우, 됐어. 지금 어머니 웃음소리 안 들려? 다들 기분 좋고 화기애애한데 괜히 분위기 망가뜨려서 뭐해? 내가 나중에 동서한테 따로 이야기할게. 에이, 그래도 이렇게 많은 걸 당신 혼자 어떻게 해? 다들 과일 먹으면서 이야기하는데 당신도 함께 해야지. 가서 좀 쉬어. 나머지는 내가 할게. 됐어. 그러다 괜히 어머니한테 한 소리 들어. 거의 다 했으니까 가 있어. 얼른 마무리하고 갈게. 남편은 혼자 고생하는 제가 걱정됐는지 쉽사리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저는 괜찮다며 남편을 보내고 뒷정리까지 혼자 다 했어요. 그때까지 동서는 시모 옆에 궁둥이를 붙이고 앉아서는 과일 먹으며 호호호호 웃고 있었습니다. 결혼하기 전후로 동서와 많은 대화를 나눠보지 않아서 이런 캐릭터인 줄은 몰랐습니다. 동서 하는 일이 바빠서 얼굴 볼 시간도 많이 없었고 낯가림하듯 말수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 부분이 종종 차갑게 느껴졌지만 아직 서먹서먹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다 정리하라고 하고 식구들한테 제가 배려한 척 말했다고 하니까 두 얼굴인가 싶더군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다가 나중에 진지하게 이야기 나눠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다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이 흘렀고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시모는 생일을 음력으로 챙겼는데 마침 명절이 시모의 생일이더군요. 그래서 겸사겸사 명절도 보내고 생일도 축하할 겸 가족끼리 시댁에 모여 시간을 보냈습니다. 같이 식사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술술 정리할 때가 오자 동서는 아무것도 안 하려는 듯 가만히 앉아 있더군요. 그래서 제가 얼른 정리하자고 한마디 했어요. 제 말에 똥 씹은 표정을 짓더니 마지못한 표정으로 주방에 따라왔습니다. 오늘은 동서가 설거지 좀 할래? 음식 준비는 내가 다 했거든. 난 그릇 정리하면서 상 닦을 테니까 동서는 설거지 해줘. 지금 저한테 설거지하라고 하셨어요? 진짜 어이없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이런 건 형님이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동서 말 한 번 잘했다. 저번에 그렇게 말했을 때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제대로 못 짚어줬어. 그래서 살짝 찝찝했거든? 동서하고 나하고 이 집에 똑같은 며느리잖아. 그럼 같이 정리하고 치우는 게 맞지? 여기서 살림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구분을 왜 지어? 난 뭐 쉬기 싫어서 혼자 정리하고 설거지하는 것 같아? 싫어도 해야 하니까 하는 거야. 저번에는 동서 시집 온 지 얼마 안 됐고 괜히 관계 어색해지기 싫어서 그냥 참고 넘겼는데 오늘까지 이러는 건 아닌 것 같아. 저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릇 수가 많은데 이걸 내가 어떻게 다 치워? 같은 며느리끼리 힘든 거 있으면 서로 도와줘가면서 같이 하자. 시집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를 거고 어색할 것도 알지만 이러면서 빨리 친해지는 법이잖아. 나 정말 동서랑 잘 지내고 싶거든? 좋은 날 이런 말 해서 미안한데 우리 잘 지내보자. 대신 동서는 살린 경험 많이 없으니까 내가 더 많이 도와줄게. 이번에도 또 내빼려고 한다면 어떻게 말할까?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기분 덜 상하면서도 정확한 말을 전해주고 싶어서 제 딴에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전했어요. 동서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좋은 어조로 배려하면서 말했는데 동서는 여전히 똥 씹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빤히 쳐다보다가 한숨을 푹 쉬며 잠깐 기다려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가방을 가져와서 립스틱 하나를 꺼내더니 제게 건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이번에 새로 나온 신상인데 오늘 딱 하루 썼어요. 색이 되게 마음에 들어서 산 건데 그냥 형님 드릴게요. 쓰세요. 갑자기? 아니야, 괜찮아. 동서 써. 받으세요. 설거지랑 정리한 값 드리는 거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 신상이고 되게 비싼 명품 립스틱이에요. 형님은 돈 없어서 화장품 아무거나 대충 쓰시죠?
저는 명품 아니면 상종을 안 하거든요. 형님은 이런 거 꿈도 못 꾸실 테니 선물로 드릴게요. 대신 설거지며 뭐며 형님 혼자 뒷정리 다 하는 조건으로요. 어때요? 괜찮죠? 뭐라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왜요? 쓰던 거라 싫어요? 사용한 거라고 해도 형님이 가지고 있는 립스틱 중에서 제일 비싼 거라니까요. 명품이라고요, 명품. 딱 봐도 명품 한 번도 안 써본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바르고 다니세요. 형님은 제 덕에 명품 립스틱 얻고 저는 형님 덕에 뒷정리 안 하고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표정 짓지 마세요. 저한테 뭐 바라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저 그 정도 눈치는 있어요. 그렇다고 돈을 줄 수는 없잖아요. 가정부 아줌마한테 시급 쳐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명품 립스틱으로 대신하세요. 동서는 건방진 표정으로 쓰던 립스틱을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정말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어요. 모멸감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시모도 있고 가족들 다 있는 자리라 좋게 말하고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나오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련님 생각해서 한 번은 참았지만 더는 무리였어요. 시댁 식구들이 듣거나 말거나 버릇없이 제멋대로 구는 동서에게 버럭 화를 냈습니다. 저리 치워! 이까지 립스틱 가지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내가 거지니? 동서처럼 명품 안 들고 다니니까 동냥하는 거지 같아? 내가 살다 이런 모욕은 처음이야. 명품 아니면 상종을 안 한다고? 정신 차려. 명품 쫓아갈 생각하지 말고 본인 스스로 명품이 될 생각을 해. 마음이면 생각하는 수준이 겨우 그거밖에 안 되는데 명품 휴가 마서 뭐해? 동서가 명품보다 못한 사람이니까 여기저기 달고 다니는 거야? 뭐라고요? 싫으면 말지 왜 화를 내고 그래요? 그럼 내가 이런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어야 하니? 살림 해본 사람 안 해본 사람 따지지 말고 같은 며느리로서 돕고 지내자는 뜻이야. 대체 어느 부분에서 뭘 바라고 말했다고 느낀 거야? 혼자 말도 안 되는 오해한 것도 그렇고 쓰다만 립스틱 준 것도 어이없어. 대체 나를 얼마나 무시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만만하니? 되도록 동서랑 잘 지내고 싶었는데 이렇게 된 이상 쉽지 않겠다. 동서가 잘못 생각하고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어. 하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우린 절대 좋은 관계를 못 지내. 조용히 해요. 이러다 어머니 듣겠어요. 아니 무슨 립스틱 하나 준 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반응해요? 발끈하는 거 보니까 괜히 찔려서 일어나 보는데 그냥 줄 때 받아요. 이 세상에 명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면 환장하지. 형님 없어서 못 쓰는 처제 아니에요? 제 앞에서 체면 차리지 말고 받으세요. 대신 몸으로 립스틱만한 값어치 하면 되잖아요? 말귀를 못 알아듣니? 필요 없다잖아. 난 동서처럼 명품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사람이 아니야. 그깟 립스틱 하나 주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다고 생각한 모양인데 착각하지 마. 사람 잘못 봤어. 잘못 본 게 아니라 정확히 봤어요. 형님 고졸이잖아요. 고등학교 나오자마자 듣도 보지도 못한 쇼핑몰 하면서 푼돈 번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입고 있는 옷 보니까 버는 수준이 얼마인지 대략 답 나오거든요. 워낙 명품이 많아서 그런가 보는 안목이 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번만 훑어봐도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거든요. 명품을 한 번도 안 써봐서 감이 잘 안 오시나 본데 저는 형님에게 이 비싼 립스틱을 주면서 새로운 경험을 선물하고자 한 거예요. 제 의도를 너무 나쁘게만 보시네요. 하지만 이해할게요. 원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비비 꼬여 있잖아요. 동서 정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나도 참는데 한계라는 게 있어. 동서는 계속해서 저를 무시했고 툭툭 건드리며 성질을 긁어댔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더욱더 소리를 높였고 우리의 말다툼을 식구들이 듣게 되었죠. 시모와 남편 서방님이 주방에 들어와서 무슨 일이냐며 물었습니다. 뭐야? 뭔데 이렇게들 소란이냐? 너희 둘이 싸우기라도 하는 거야? 시어머니 생일날 아주 잘하는 짓이다. 죄송해요, 어머니. 동서가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길래 참지 못하고 언성을 높였네요.
작은 애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다고 이 난리야? 너 나 모르게 작은 애 참는 거니? 맏며느리라는 게 어쩜 이 모양일까? 잉? 하여간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어. 대체 네가 잘하는 게 뭐야? 네가 새아기보다 손윗사람인데 아랫사람한테 잘하고 존중해줘야지. 어디서 못되게 굴어? 학벌이며 직업이며 네가 작은 애보다 잘난 게 뭐가 있냐? 너 괜한 열등감에 질투나서 이러는 모양인데 심술 부리지 말고 마음 곱게 써라. 아랫사람한테 이게 뭐하는 주태야?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동서한테 같이 좀 정리하자고 하니까 쓰던 립스틱 주면서 저더러 설거지며 상 정리며 다 하라고 했다고요. 그게 저한테 할 소리예요? 어머님 생일날 큰 소리 낸 건 죄송하지만 동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뭐라고? 작은 애가 너한테 립스틱 주면서 그런 말을 했다고?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그저 형님이 이 립스틱 갖고 싶어 하길래 드린 것 뿐이에요.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온 명품 립스틱이거든요? 형님 사정 뻔한데 이런 명품 립스틱을 어떻게 써봤겠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서 드린 것 뿐이에요. 그런데 한 번 사용했다고 이렇게까지 화를 내시네요. 형님, 제가 다음에는 새 거 사서 선물로 드릴게요. 동서는 정말 대단한 물건이었습니다. 저한테 못되게 말할 때는 언제고 시모가 정말 그렇게 말했냐고 쳐다보니까 아까와는 다른 태도로 말했어요. 형님 위안은 동서인 척 가증스러운 연기를 떨었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하다 작은 애가 쓰는 걸 빼앗으려고 했냐고 버럭 화를 냈어요. 형님으로서 체면을 지켜야지 없어 보이게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말입니다. 이래서 돈 없으면 궁상맞게 사는 거라고 동서처럼 저를 무시하더군요. 그러자 서방님과 남편은 시모까지 왜 합세하냐고 상황을 중재하기 시작했고 남편은 재수 씨 말만 믿지 말고 아내 말도 믿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따졌어요. 시모는 힘들게 낳아준 어미 생일날 아내 편만 드는 아들놈 필요 없다면서 방으로 휙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그렇게 집안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싸늘해졌어요. 잘못한 건 동서인데 제 말은 안 믿고 동서 말만 듣는 시모가 원망스러웠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수치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서둘러 짐을 챙겨 밖으로 나왔고 남편이 그런 저를 서둘러 뒤따라왔습니다. 집에 와서 동서와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저번에 있었던 일까지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제 말을 다 들은 남편은 뭐 그런 게 다 있냐면서 저처럼 똑같이 분노했고 잔뜩 열받은 표정을 지으며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뭐하러 그런 걸 상대하냐며 속상해했어요. 그때는 동서 시집 온 지 얼마 안 됐기도 했고 괜히 분위기 흐트러뜨리기 싫어서 넘어갔지 뭐. 한 번만 더 그러면 똑부러지게 말아야겠다 싶어서 오늘 좋게 이야기했는데 잠깐만요 하더니 가방 뒤져서 쓰던 립스틱을 주잖아. 내가 무슨 거지도 아니고 쓰던 립스틱 주면 좋아할 줄 알았나 봐. 명품이면 다야? 나한테 눈 똑바로 뜨고 무시하더니 어머니한테는 안 그런 척 가식적으로 굴더라. 동서랑 진짜 잘 지내고 싶었는데 이렇게 못된 사람인 줄 몰랐어. 그러게 나도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인 줄은 몰랐네. 허영심만 가득 차서는 누구 앞이라고 우쭐거리는 거야. 당신만큼 돈도 못 벌면서 어디 감히 사람을 함부로 무시해? 서방님 생각해서 동서한테 잘해주고 싶었는데 무시당하면서까지 잘 지내고 싶은 마음 없어. 당신한테는 미안하지만 앞으로 동서 얼굴 보고 싶지 않아. 그래, 당신 마음대로 해. 되도록 마주치지 않게 할게. 어머님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동서 말만 믿고 나한테 뭐라고 하실 수 있어? 고졸이면 함부로 무시해도 되는 거야? 동서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정말 실망이야. 저는 살면서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걸 후회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학벌이며 배경이며 편견이 없었고 제멋대로 사람을 가리지도 않았어요. 대학 다닐 시간에 더 값진 일을 하고 싶어서 선택한 일이었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시모와 동서한테 무시당할 줄 몰랐습니다.
고졸이라고 배운 거 없고 가진 거 없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서럽고 속상했어요. 그래서 남편 앞에서 대성통곡하며 펑펑 울었습니다. 남편과 서방님은 형제 사이가 참 좋은 편인데 저 때문에 괜히 둘 사이가 어색해질까 봐 걱정됐어요. 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개념 없는 못된 동서를 상대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한동안 시모 얼굴조차 보기 싫다고 했더니 남편은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보기 싫으면 억지로 안 봐도 된다고 제가 원하는 대로 하게끔 도와준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남편에게 미안하면서 참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시모와 동서 때문에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고 밤새 잠도 못 이루며 뜬 눈으로 아침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기분으로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동서가 제게 할 말이 있다며 찾아왔습니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이었지만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나 궁금해서 들어오라고 했어요. 그럴 가능성은 적겠지만 혹시라도 사과하려고 온 건가 싶었습니다. 남편은 동서 얼굴을 보자마자 여긴 뭐하러 왔냐고 화를 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말리며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겸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지 들어볼 테니 잠시 자리를 비켜달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무슨 일이야? 설마 사과라도 하러 온 거니? 제가 사과를 왜 해요? 사과는 잘못한 게 있을 때나 하는 거죠.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래, 역시 그럴 줄 알았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사과한다고 해도 받아줄 마음 없었거든. 나 동서 얼굴 오래 보고 싶지 않아. 얼굴 보고 이야기하는 거 오늘이 마지막이야. 앞으로 볼 일 없을 거거든.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나 빨리 하고 가. 형님 뒤끝 정말 장난 아니네요. 어떻게 저를 안 보고 살아요? 우리 둘 다 같은 집안 며느리인데. 그러지 말고 이쯤에서 풀고 화해하죠. 사과는 아니지만 형님이랑 화해하려고 온 거예요. 아니, 화해라기보다는 타협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뭐?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어제 쓰던 립스틱 줘서 화난 거 맞죠? 아무리 명품이라고 해도 입에 닿은 거니까 싫을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걸 좀 챙겨왔어요. 이건 형님 마음에 쏙 들 거예요. 동서는 들고 온 쇼핑백을 제게 건네며 특유의 거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체 또 뭘 주려던 건가 싶어서 쇼핑백 알을 살펴봤어요. 그러자 오래된 가방이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이 가방 뭐야? 딱 보면 몰라요? 명품 가방이잖아요. 제가 예전에 산 건데 필요 없어서 버릴까 하다가 형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유행은 좀 지났지만 아직 쓸만해서요. 보시다시피 관리 잘해서 들고 다닐만 하겠죠? 이거 되게 비싸게 할부로 주고 산 가방이에요. 비록 제가 쓰던 거지만 그래도 명품이잖아요. 형님이 언제 이런 가방을 매보겠어요? 립스틱은 아무리 비싸봤자 10만 원 이하지만 이 가방은 달라요. 이 정도면 충분히 형님 마음에 들었을 것 같은데. 이 가방 받고 앞으로 설거지랑 뒷정리, 음식 준비는 형님이 전적으로 맡아서 해주세요. 저는 손 망가질까 봐 집안일 안 하고 가정부 쓰는 사람이에요. 그런 제가 왜 어머님 집에 가서 일해야 하죠? 차라리 가끔 이렇게 안 쓰는 가방이랑 명품 다 드릴 테니까 형님이 계속 알아서 해주세요. 형님이 잘만 해주시면 안 쓰는 가방 형님 다 드릴게요. 어때요? 괜찮죠? 우리 괜한 걸로 힘 빼면서 싸우지 말고 좋게 좋게 지내자고요. 형님이 어제 그랬잖아요. 서로 돕고 살자고. 어제처럼 또 그러면 집안 분위기 이상해지니까 깔끔하게 합의 보고 마무리 짓자고요. 이 말을 듣는데 피가 거꾸로 솟는 줄 알았습니다. 없던 혈압까지 끓어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동서를 쫓아내려고 일어섰는데 순간 남편이 방문을 열고 나오더니 거실에서 가위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에 들린 동서의 가방을 갈갈이 찢어버렸어요. 아주버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뭘요? 어차피 버리려던 거 아니었어요? 쓰레기를 들고 왔길래 나는 버리는 줄 알았지. 그게 아니면 배상할게요. 이까지 가방 몇 개라도 사줄 수 있으니까 이 쓰레기 들고 당장 나가요. 저는 형님이랑 잘 지내보려고 온 거예요. 형님 주려고 애써 챙겨온 성의를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되죠. 무시는 네가 했잖아.
엄마한테 이 사람 고졸이라는 소리 듣고 나서 태도 싹 달라진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어떤 류의 사람인지 단번에 알았지만 동생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존중하려고 했어. 그런데 내 아내 건드리는 건 못 참지. 너 사람 함부로 무시하지 마. 고졸을 아주 우습게 하는 모양인데 우리 아내 네가 상상도 못할 만큼 돈 많이 벌어. 네가 한 달 동안 일해서 버는 월급 일주일도 안 돼서 벌 수 있어. 거짓말이 너무 심하시네요. 제가 얼마를 버는 줄 알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명품 가방 메고 명품 옷 입고 명품 시계 차고 다니면 제가 얼마나 고소득자인지 아시겠죠? 대학도 안 나온 사람이 저보다 어떻게 많이 벌어요? 그런 식으로 거짓말하면 좀 위안이 되나요? 같은 집안 식구인데 저한테까지 체면 세우실 필요 없어요. 형님 형편이 어떤지 남편한테 들어서 뻔히 아는데 왜 이러실까? 거짓말도 그럴듯하게 하셔야죠. 동서는 학벌을 따지며 노골적으로 저를 무시했습니다. 시모한테 거짓말한 게 있어서 비밀로 하고 있었는데 더 이상 그러기 싫었어요. 혼나거나 말거나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서한테 제가 운영하는 쇼핑몰에 관해서 모든 걸 밝혔어요. 다달이 정산되어 들어오는 돈까지 직접 보여줬습니다. 그래? 못 믿겠으면 어디 한번 직접 봐. 내가 너보다 얼마나 잘 버는지 똑똑히 보여줄게. 이건 내가 친구랑 동업으로 운영하는 쇼핑몰이야. 하도 홍보를 많이 해서 한 번쯤 들어봤을 거야. 그리고 이건 내가 통장 내역. 다달이 얼마나 찍히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돈이 얼마인지 자세하게 나와 있지? 어때? 이래도 내가 너보다 돈 못 버니? 이 쇼핑몰이 정말 형님이 하는 거라고요? 말도 안 돼. 남편한테 들은 쇼핑몰 이름은 다른 거였는데? 그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자격증 따서 시작한 쇼핑몰이야. 친구랑 같이 하는 게 잘 돼서 기존 거는 정리한 지 오래야. 어머님이 하도 동업하는 걸 반대하길래 거짓말하고 계속 키웠거든? 그래서 어머님은 물론 서방님도 이 사실을 몰라. 남편하고 내가 시댁에 철저히 비밀로 했거든. 때 되면 사실대로 말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된 거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더라. 자, 이제 알았지? 내가 너보다 몇 배, 몇십 배는 더 잘 벌고 부자인 거. 진짜 있는 사람은 나처럼 티 안 내. 없는 동서나 명품으로 휘감고 오만 티 다 내는 거야. 내가 돈 없어서 립스틱이며 가방이며 안 샀겠니? 굳이 살 필요가 없어서 안 산 거야. 난 이깟 명품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함부로 깔보고 무시하지 마. 그러다 오늘처럼 큰 코 다쳐. 대학 나오면 뭐하니? 나보다 못 버는데. 앞으로 얼굴 보고 지낼 일 없겠지만 혹시라도 마주치면 까불지 말고 조용히 지나쳐. 나보다 돈도 못 버는 게. 쟤 잘난 줄 알고 명품 들으면서 까부는 꼴 보기 싫거든? 알았으면 이깟 쓰레기 갖고 내 집에서 나가! 저는 남편이 갈갈이 잘라놓은 가방 조각을 쇼핑백에 담아서 동서 면상에 집어던졌습니다. 동서는 제 통장에 찍힌 돈을 보고 크게 충격받았는지 멍한 얼굴로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나갔어요. 그리고 제가 쇼핑몰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번다는 소식을 시모와 서방님께 이야기한 모양이었습니다. 전화기에 불이 나도록 시모한테 전화가 왔어요. 시모는 왜 진작 말 안 했냐고, 돈을 그렇게 많이 벌면 얼른 이야기할 것이지 뭐하러 숨기냐면서 좋아하는 티를 팍팍 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다면서 은근슬쩍 말하더니 제 말 안 믿고 동서 편을 들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앞으로는 동서가 까불지 못하게 본인이 단단히 일러두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럴 필요 없다고 했어요. 고졸에 돈 못 버는 며느리는 싫지만 고졸에 돈 잘 버는 며느리는 좋은 모양이네요. 돈에 바로 제 편을 다 들어주시고 정말 대단하네요. 제가 어머니께 얼마나 잘했는데 고작 돈이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미 늦었어요. 제 편 들어줄 것 없이 앞으로 평생 동서 보고 사세요. 저는 앞으로 어머님 없다고 생각하고 살 거예요. 그동안은 남편 보고 참았지만 이젠 못 참겠거든요. 그럼 건강하시고 어머님 장례식장에서 뵐게요. 시모는 당황해하며 어떻게든 제 마음을 돌리려고 애썼지만 오만정이 다 떨어진 상태라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서방님만 빼고 시댁 사람들과 손절했어요.
시모랑 동서 안 보고 사니까 마음이 참 편하고 좋았습니다. 나중에 남편한테 듣기로는 동서가 저처럼 돈 많이 벌고 싶어서 무리하게 주식하고 이것저것 손대서 큰 빚을 졌다고 들었습니다. 뒤늦게 제게 찾아와서 제발 한 번만 도와달라고 무릎 꿇고 빌었는데 다신 찾아오지 말라고 쫓아냈어요. 서방님도 그런 동서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이혼 준비 중입니다. 동서랑 이혼하면 서방님만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도와줄 생각이에요. 동서가 저한테 상처를 준 뒤 따로 찾아와서 진심으로 미안하다며 사과도 하고 제 말을 믿어줬거든요. 참 착하고 좋은 서방님이 하필이면 못된 동서를 만나 고생하는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동서는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 평온한 삶을 망쳤어요. 뒤늦게 본인의 잘못을 깨닫고 많이 후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 쉽게 고쳐지는 거 아니잖아요? 동서와 시모는 앞으로 2번 다시 볼 일 없을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